물가 급등 쇼크가 벌어지고 나면 일정 기간의 자산 리밸런싱을 거친 이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시대가 또다시 전개됩니다. 이것은 공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물가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나타난다. 자, 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물가 급등을 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장문을 닫을 지경으로 해서 지금 유가 때문에 지금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가도 139불 지금은 경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유가 고공행진 뭐 세 가지 할 이유 뭐 찾는데, 이거 찾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유가가 얼마 되고 안 되고는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투자 시대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차가 아니고 2차 오일 쇼크죠. 2차 오일 쇼크는 1978년도 이란에서 지금 중동발 뭐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도죠. 네, 78년부터 지금 뭐 중동발 문제가 있은 이유로, 자, 여기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 오일 쇼크가 이유가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이후부터 1980년대부터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네, 저축의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죠? 네, 물가가 급등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1979년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최고가를 찍었던 유가가 1979년도 이전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로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엄청난 물가 급등을 거치면서 이후부터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네, 언젠가는 돈도 휴지가 될 수 있구나. 물가가 급등해버리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시대가 된 겁니다.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기점이 바로 2차 오일 쇼크 이후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자, 그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00년도까지. 여기서는 부동산도 뿐만 아니죠. 사실은 오일 쇼크가 만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리밸런싱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80년대 이후부터 IT 산업도 분명히 큰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이때 다 IBM 이때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IT 산업, 그리고 우리가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있는 CB라고 합니다. 커머셜 뱅크 중심에서 일반 상업은행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IB로 바뀌었죠.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투자은행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연금이라는 것들, 그리고 자산운용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MF 뮤추얼 펀드라는 개념들이 우리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 마젤란 펀드라든가 피터린치 이런 펀드들이 뭐 몇 배를 벌었습니까? 뭐 3,000배 벌었습니까? 뭐 30배 기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300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적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물가 급등이라는 요소가 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산업이 변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거나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투자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줍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기회를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유가가 또 급등을 했죠. 122.8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네, 이 이후에 유가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37불까지 2020년도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37불. 그러니까 유가라는 가격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122불에서 마이너스 37불. 네, 돈을 주고 기름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기름을 사는 겁니다.
2020년도 3월 그때 17일인가 아마 그날 찍었을 거예요. 자, 이 유가가 내려가는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나타났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이죠. 네, 스마트폰 애플에서 나타나서 좀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률을 만들었고, 자, 이 이후로부터는 삼성전자 최저가 15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배입니까? 30배 올랐죠. 거의. 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생태계들이, 산업의 생태계들이 변하면서, 네, 투자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제 12년도가 기점이 될 겁니다. 12년도를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압구정 현대가 물가가 최고치를 찍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입니다. 이때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국평이 8억 원이었어요. 8억 원. 네, 지금은 거의 40억 원이죠.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다 변해버립니다.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기회를 줬죠. 그리고 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1원에서 시작했던 코인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1원입니다. 1원에서 시작했죠. 네,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800만 원. 그러니까 800만 배가 올랐어요. 800만 배. 자, 여러분들이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우리가 37분 갔다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 거예요. 언젠가는 저점을 찍고 언젠가는 정점을 찍게 될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 물가가 급등하는 이 현상들은 최근에 뭐 전쟁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그리고 공급망이죠. 공급망. 이 공급망에 따른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공급망이 무엇입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DS 곡선에서 디맨더 서플라이 곡선이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죠. 0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곡선들이 0쪽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공급이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 에르메스 가방이 있어요. 자, 에르메스 가방이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물가를 올리듯이 가격을 계속 올려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 가격을 사는 겁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지금 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에르메스 가방이 1억이 돼버렸어요. 삽니까? 안 사죠. 1억짜리 가방을 누가 사겠습니까? 일부의 고소득층은 사겠지만 대부분의 에르메스 가방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가방이 1억이 됐다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 가격이 누군가는 계속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진 않습니다. 왜 안 삽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이거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은 다시 물가가 내려가느냐 못 내려가느냐 이 문제는 무엇을 좌우한다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구매력이 좌우한다는 거죠. 이 구매력은 무엇으로 좌우한다죠? 무엇이 이 구매력을 결정합니까?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까 현재 물가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더 오른가 아니면 조정받을 것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임금이 좌우하는 구매력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구매력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은 자, 구매력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구매력이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서는 임금이 중요한데 그것이 현재 물가를 지탱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앞으로 펼쳐지냐, 펼쳐지지 않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예측해서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는 이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임금이 결정할 뿐입니다. 그 임금이 만드는 것은 구매력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지금 유가의 정점 시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다음에 지금 내려가는 이제 물가가 유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영원히 올라가지 않거나 그러면 리밸런싱 자산 시장의 리밸런싱을 거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름에 대한 우리는 유가로 우리가 보는 바로 밑에는 저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공장, 모든 발전소 이런 것들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패러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문제도 뿐만 아니고 그건 하나 아주 소수의 일부 중에 하나죠. 전반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가 유가에 의존하는 시대는 앞으로 이 물가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닷컴, 지금 닷컴 초기화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가상화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전부 다 0원. 모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다 0으로 가요. 3년 후에, 3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0원으로 갑니다. 코인 잘못 적었네요. 자, 0원으로 수렴한다. 이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물가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시대가 열린다고 했죠. 항상 물가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투자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런데 코인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코인에 있어서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날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대박이 터져서 부자 된다고 하는데 나 혼자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병신 돼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지금 모토로라입니다. 이 모토로라 이전에 지금 삼성 애니콜이에요. 자, 이 휴대폰이 애니콜인데 이때 애니콜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지금 휴대폰 시대가 셀룰러폰 시대가 된 겁니다. 휴대폰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것만큼 집에 전화기도 들고 다니지 않아야 되고 집에서 전화 안 해도 되고 공중전화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이 등장하죠. 네, 애플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애니콜이 나온 이후에 보시면은 모토로라에서 스타텍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기술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정도 되면 블록체인 기술은 쌍팔년도 기술됩니다. 기술은 항상 답보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항상 진화를 합니다. 옛날 기술을 가지고 만든 코인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화폐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은 전부 다 0원으로 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도 않습니다. 네. 아주 옛날 지금 쌍팔년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업황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잘 하시면 누구든지 저는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2012년 이후부터 우리가 버블 이제 한 번에 물가 급등 이후에 그때도 15만 원부터 350만, 370만 원까지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죠. 몇십 배를 버는 기회를 줬고,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전기차도 지금 많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큰 돈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것이 대박을 치는 기회는 삼성전자에서 주지 않을 거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12조를 잡았대요. 그러면은 주가를 올릴 때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개미들을 한번 털어야 됩니다. 물량 털기를 해야 돼요. 개미 털기. 우리 반드시 털기를 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한번 급락을 줍니다. 급락을 줬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개미들을 물량 털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인데 또 한 번에 급락 찬스를 줘서 평단가를 낮춥니다. 이거. 꼭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산 물량을 항상 털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잡는 형국인데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급락을 만든 다음에 만약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
V자 반등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업황으로, 다른 업종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할 거지, 삼성전자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큰 이익을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큰 급락이 한번 떨어졌을 때 이 기회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이 기회가 펼쳐질 때가 언제냐? 물가가 정점을 찍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언제만큼 지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2년 이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물가가 최고점을 찍은 후 2년 안에.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10배 이상 수익, 그리고 100배 이상의 수익은 저는 절대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매의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이것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4%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두었는데, 자, 이 물가의 최고점을 찍는 지가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때,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산업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자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한 번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한 수십 번, 수백 번의 기회를 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딱 잘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최소 10배 이상, 100배 이상은 벌 수 있는 기회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차근차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